보신 것처럼 일본 배우들이 나오는 성인 페스티벌이 재추진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가 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한데 이게 재추진 계획이 자세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출연 배우가 9명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아예 규모를 훨씬 늘려서 20명에서 30명 정도 배우를 섭외를 해서 행사를 다시 개최할 장소를 물색하겠다. 이런 주최 측 얘기가 나온 건데요. 사실 그 이전에 굉장한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히면서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수원에 원래 민간 전시장에서 열려고 했었는데 주변에 초중고들이 밀집돼 있어서 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파주도 물색을 했다가 뭐 강남구에서 그리고 뭐 잠원 한강공원의 선상 주점에서 열려고 했다가 이 지자체들이 다 반대를 하고 간접적으로 하천법 위반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규제를 하겠다라는 어떤 입장을 내면서 이게 계속해서 난항을 겪다가 결국에는 제대로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서 어떤 입장권을 받고 성인 전용 공간에서 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우세훈 시장이 유튜브 아까 보신 것처럼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정말 이 성인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 여는 것까지 규제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공간에서 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법적으로 이것도 집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면 집회의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검열을 해서 이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주민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어떤 규제 방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민간 공간에서 열리는 거는 관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다시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낸 건데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엇갈립니다.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페스티벌이 정상적으로 개최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은 그나마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저게 재미는 놀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인들의 문화니까 상품화라기보다는 그 사람들도 그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살짝 좀 갇혀있는 생각이 아닐까. 네, 들으신 대로 찬반 입장이 굉장히 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아이들이 만약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 채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성적인 호기심이 자극될 수도 있고 그 과정 중에서의 어떤 범죄의 우려나 이런 것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내용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이걸 사전에 금지하거나 규제를 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그 내용마다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적인 어떤 표현 자체가 목적이 되느냐 아니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서사의 방식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느냐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페스티벌은 AV 배우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AV 영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성적 표현 묘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영상물이 많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공연계로도 이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 사회적 논의가 한 번쯤 필요한 시점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틀 전 인천의 한 길가에서 이 허공에 흉기를 휘두르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침 11시 반에 인천 청라지구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20대 남성이 허공에 저렇게 흉기를 굉장히 세게 휘두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된 겁니다. 시민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걸 이제 시민들이 보고 신고를 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이 같은 날 오후 2시쯤에 인근에서 이 사람을 발견해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인근에 학교가 있었다는데 지나가는 학생이랑 마주쳤으면 정말 좀 큰일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이 있고 뭐 상가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행히 잡혔기 때문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시민들이 봤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체포된 남성이 응급 입원 조치가 됐는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쉽지 않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폭처법상 흉기 휴대 자체만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휴대를 폭처법에 쓰일 범죄, 그러니까 폭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쓰일 목적으로 휴대를 했을 경우
경우에 이게 처벌 대상이 되고 그걸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증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응급 입원 조치가 됐다는 것은 어떤 정확한 정신병력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신질환을 이유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굉장히 긴급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예.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뇌종양 수술 중 이 쇠톱날이 부러져 환자의 머리뼈에 박혔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의사가 다시 이제 봉합을 했다가 재수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60대 여성 환자였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수술을 연이어 2번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네, 일이었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장치에 들어가서 이 뇌사진을 찍게 되는데 MRI 장치가 그야말로 자기 공명 영상, 그러니까 자성을 활용하는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속성 물질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네. 이 영상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머리뼈에 이 톱날이 그대로 저 박혀 부분이군요. 있었던. 미세하게 보이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뇌수술을 받아서 이 톱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야 했다. 이런 것이고요. 가족들은 지금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연이은 전신 마취에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까지 의사의 과실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제대로 했으면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여기서 병원 측 반응이 더 황당한 것 같아요. 일단 병원 측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 의사가 얘기한 것이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거는 한 번도 발생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유족들 입장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빙수 생각나시는 분들 벌써부터 있으실 텐데 국내 특급 호텔들 이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올해 또 올렸는데 이게 사실 기시감도 좀 들긴 하는데 빙수 한 그릇에 10만 원이 넘는다. 맞습니까? 네, 지금 10만 2천 원으로 작년에 비싸네. 9만 8천 원이었는데 예. 4%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예, 이 9만 드셔보셨습니까? 원대 할 때 한번 친구들이랑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저는 사실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뭐 그냥 평범한 입맛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 애망빙이라고 하죠. 애플망고 빙수 아. 굉장히 인기인데 이 네네. 원조라고 불리는 한 특급 호텔에서 이렇게 10만 원 넘는 가격을 올해 책정하면서 다른 호텔들의 이 망고 빙수 가격도 들썩들썩 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부가 과일 가격이 안정화에 나서면서 사실 과일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망고 빙수 가격은 왜 오른 거죠? 호텔 측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도 손해다. 이게 판다고 해서 큰 이익이 남는 게 10만 아니다. 원인데도, 예. 왜냐하면 굉장히 고급의 이 적절한 당도의 망고만 골라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뭐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꾸미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도 쓰고 최고급 재료들로만 만들어서 품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아도 사실은 이 고객과의 어떤 접점을 늘리기 위한 이벤트성일 뿐이지 큰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망고 당도라는 게 사실은 빙수에 시럽이 들어가면 예. 어차피 비슷해질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기도 하거든요. 호기심에 사 먹을 수는 있겠으나 이게 자주 사 먹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가격이 그렇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렇긴 하지만 또 가격을 올려도 찾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또 그런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네. 허주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